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 발표할 하이웨이 리더십 코칭 연구소 대표로 있는 김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미래 전략 21에서는 2021년도에서는 위드 코로나, 그죠? 달라진 세상, 새로운 기회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없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forever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한 학자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은 어, 정말 이제는 불가피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코로나라면 이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그런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혼합형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이라 하면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수업의 형태를 말하고요. 네, 또한 지금 많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온라인, 그죠? 비대면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휴대폰의 모니터를 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태를 말하고요. 온라인 영상이나 화상 채팅, 실시간 라이브나 또는 웨비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택트 수업이라고 해서 디스턴트 러닝이라고 해서 실제 원격 수업이 과거에도 많이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혼합한 그런 블렌디드 형식의 러닝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 온라인 수업이 됨으로써 시간과 장소는 조금 편리해졌고요. 또 계속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어쩌면 좀 학습자의 주도성이 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접근성에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고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제 장시간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소통에 있어서 많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프라인 수업에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습, 시연, 즉시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요. 비용면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요즘에 쌍방형 온라인 수업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 형식의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칵테일처럼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여서 가장 최적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고요.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은요, 하이브리드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또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보면요. 이런 온라인 영상을 올리는 수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형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진보된 형태, 바로바로 실시간 쌍방형으로 이루어지는 화상 수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줌 또는 웹엑스,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제 수행형과 피드백으로 역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수업 형태에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의 규칙을 미리 학생들과 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온라인 중심의 블렌디드 러닝을 할 때에는요, 중요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라포 형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출석 부르기를 통해서 라포 형성을 위해서 힘썼고요. 또한 출석 부르는데 어떤 질문을 활용해서요, 모두 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말을 트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그런 강의와 발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아동 안전 관리 수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번에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에서 줌과 웹엑스를 다 사용하는 형태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의 수업 발표를 웹엑스로 진행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모의 수업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발표를 진행하는 학생만 화면을 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모의 수업을 했던 형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의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한 화면에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한 팀은 아예 모의 수업 영상을 제작해서 웹엑스로 영상을 틀어주는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구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구 제작을 한 후에 이 만든 교재를 통해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권리와 복지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은 비대면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었고요. 좀 온라인의 형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녹화 영상 20분짜리를 3개 올리는 수업이 2주간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웹엑스로 비대면 쌍방형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웹엑스 공유하기를 통해 학생들이 PPT로 발표 수업을 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잘 발표를 준비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또 뿌듯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시험이 있었고요. 또한 비대면 시험으로 오픈북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쌍방형 소통이긴 하지만 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쵸?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원페이퍼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또는 5개의 질문으로 배운 것을 기록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수업 시작 전엔 복습을 하였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리뷰를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비대면 시험은 이번이 최초인 것 같은데요. 오픈북으로 봤는데 마치 논술 시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CTL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시험 본 자료를 올리도록 했는데요. 주로 워드를 활용해서 워드로 작성해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기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요.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네, 픽사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연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 이제는 쌍방형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온라인에서 어떻게 참여형 수업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멘티메터라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좀 좋았던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답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작성되는 부분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았습니다. 이 멘티메터 들어가 가지고요. 이것을 만든 다음에 링크를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학생들이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는 활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내년엔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이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마치 포스트잇으로 생각 모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무료 버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링크를 채팅창에 보내서 학생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방 기능인데요. 혹시 교수님들 이거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은 물론 교수와 학생들의 소통은 조금 가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쌍방형이라도 학생 간의 소통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그룹방 기능을 활용하면 참 좋고요. 저는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배웠던 점, 새롭게 알게 됐던 점,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였고요. 또한 조별 발표를 위해서 고정된 조 모임을 두세 번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웹엑스에서는 세부 세션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세부 세션 활성화를 누르신 다음에 세부 세션 하단에 이제 세부 세션이 생성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각각의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수업 초기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줌에서는 폴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줌에서는 설정해서 폴링을 켜줘야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웹엑스는 조금 더 편리합니다. 채팅 옆 하단에 보면 설문조사 항목이 있고요. 이 설문조사 항목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 봐서 그 시간 동안,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타 학교에서 보면 밴드 라이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요. 그것은 밴드에 저장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오픈 채팅방이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요. 이번 학기에 특히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업 효과 연구가 또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톡 릴레이 방식인데요.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카톡 릴레이 방식을 쓰면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